안녕하세요. 솔시커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지금 안타깝게도 인텔이 아니고요. 인텔에서 돌린 게 아니고 AMD 젠4 시스템에서 돌렸습니다. 7800X3D이고 메인보드는 X670이 어로스 마스터보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가 48기가 메모리를 장착을 했는데 G스킬 6000 스펙의 XMP 메모리고요. 타이밍은 404848 베이스 1.35V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D램 제조사가 스펙텍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자, 두 개 꽂아서 48기가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오버클럭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탭에 가면 있어요. 이거. 근데 진행할 때 제가 많이 피곤한 상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너무 어 마지막에 마무리를 조금 막 불이 나게 하고 이제 자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트론 TM5 돌려놓고 자러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에러가 막 500 몇 개 막 이렇게 예.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해당 영상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RDWR 타이밍을 조금 풀었고요. 그 다음에 RAS랑 RC 타이밍을 두 개씩 풀었어요.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썼고요. 한번 쓱 훑어보면은 이게 스펙텍 메모리인데 자 스펙텍은요 하이닉스랜다. 그냥 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나오는 재생칩, 재생칩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연가에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싸게 구매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어, 다나와에서 보시면요. 다나와에서 48기가를 찍으면은 낮은 가격순 정렬하면 두 개. 지금 보시다시피 5600, 5600, 5600 다음이 이겁니다. 제가 사용한 메모리가 이거고요. 왜 이걸 구매했냐면 이 5600 CL40의 타이밍 40, 40, 40 이게 스펙텍이래요. 1.25 마이크론 내지 스펙텍입니다. 얘도 똑같죠? 커세어가 보통 마이크론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커세어 그 다음에 G스킬이지만 얘도 40, 40, 40에 1.25V.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 40에 48, 48이에요. 야, 6000 클럭이긴 한데 RCD가 48이다? 조금 많이 풀려 있죠. 조금 얘랑 타이밍이 좀 다른 게 눈에 보여서 얘도 40, 40, 40 요거랑 같은 스펙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게 6000대면은 젠4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6400이죠. 물론 이 V컬러 만타램이 AMD용 스펙이 따로 있습니다. 6200짜리 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프로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리뷰해 드릴 겁니다. 집에 있어요 지금. 지금 영상 송출하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램이 요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올라갈 거고 아무튼 얘부터 해봤는데 6000 정도 XMP 잘 먹고요. 잘 먹습니다. 젠4에서 잘 먹고 안타깝게도 하이닉스는 아니었어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하시면 여기 최저가 24만 5천 정도 하고 이거 보면 22만 2천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대충 얼추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일 싼 거 대비.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얘도 마이크론 베이스인 스펙텍 메모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램을 사도 요 스펙으로 오버클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요거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 2만원 차이긴 한데, 근데 나는 그냥 XMP만 넣고 쓰겠다 하면은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자, 스펙텍은 마이크론이고요. XMP 6000의 CL40 AMD에서 잘 동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기능이 있는데 부팅 안 됨. 이거 안 먹습니다.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부팅 안 돼요. 일단 타이밍이 아마 얘가 보통 이게 하이닉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안 먹는 것 같고요. 물론 48기가짜리 하이닉스 메모리로 추정되는 램에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16기가나 32기가에서 하이닉스 베이스면 이게 잘 되는데 삼성 베이스도 이게 잘 안 돼요. 마이크로는 두말할 것 없고 어쨌든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거 타이밍 수율을 다 체크했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에서 테스트 안 돌아가는 값만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베이스고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은 지금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수동 설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고요. 수동 설정은 수동 오버클럭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이 왜 안 들어가는지 원인 찾아가지고 그건 따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기도 할 텐데 오버클럭 가능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고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XMP로 돌린 게 아니라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걸 오버클럭을 했어요. 오버클럭을 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맨컨 이슈가 젠4에서는 맨컨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6200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맨컨이 좀 안 좋아요. 하위 맨컨 수율 CPU에서 6200이 잘 안됨. 뭐 좀 상위 맨컨에선 될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6000으로 진행했습니다. 6000 XMP 일단 XMP 지정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추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VDD 전압이 1.43V까지 잘 들어가네요. 원래 DDR 16기가짜리 32기가짜리 DDR5 메모리의 마이크론 4800은 1.25V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5600은 보통 1.3에서 1.35V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 이상 전압 넣으면 에러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는 가능했어요. 여기다 적을까? 이게 조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압을 높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이크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전압이 안 올라간다는 거가 큰 단점이었는데 일단 1.43V 가능했어요. 근데 특이사항 인텔에서 제가 살짝 간만 봤거든요. 근데 인텔에서 XMP 넣고 그 상태에서 1.4V 넣었는데 부팅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1.43V 물론 왜 안 됐는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팅이 안 된 증상이 있었고 인텔에서 XMP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전압 높이니까 부팅이 안 된 증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인텔보다는 AMD 쪽에서 1.43V까지 들어가는 거는 AMD에서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1.43V AMD에서
젠4에서 1.43V 가능.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압 1.43V 넣고 이제 오버클럭을 했을 때 CL 타이밍이 몇 가지 조일 수 있느냐? 36까지 조일 수 있었어요. 부팅은 34까지 가능한데, 부팅은 34까지 가능. 에러 없. 이 TCL 타이밍. 근데 이게 중요한 게 34, 뭐 36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6000 클럭일 때입니다. 클럭이 바뀌면 또 달라요. 1.43V에서 전압이랑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4번. 그리고 RCD 값, TRCD 값은 4위까지 부팅은 4위까지 가능. 에러 없이 44부터. 나머지 타이밍들도 요렇게 지금 잡힌 게 있는데 요것도 하나 쓸까? RFC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조여짐. 삼성 램보다 안 조여짐. 삼성 램이라기보다는 삼성 램 16G, 32G. 보통 삼성 메모리가 RFC 타이밍이 하이닉스보다 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풀어줘야 되네. 이게 48기가 특성인지 마이크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48기가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좀 더 조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RFC 값 보세요. 지금 1140 꽤 많이 풀었습니다. 380 나노세컨드 380 나노세컨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특성 보면은 TWR, SCL 타이밍이 16까지 풀어줘야 되고요. 안 조여지네요. 안 조여짐. 그거 말고 다른 타이밍들 특성은 마이크론답지 않게 TWR과 TRTP가 잘 조여짐. 거의 한 개까지 조여졌어요. AMD 기준으로. 인텔에서는 TWR 타이밍이 더 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AMD에서는 이게 48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소값까지 다 조여졌다고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TRTP도 최소값이 5예요. 5. 근데 저는 홀수 안 쓰기 때문에 짝수로 6을 준 거고 거의 최소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1R 단면 램이거든요. SC, SD, DD 타이밍은 이거 모두 1로 사용 가능했고, 이거는 원래 16기가 메모리 특성이거든요. 32기가는 이게 11111이 안 들어가요. 이거 조금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16기가는 11111이 들어가요. 단면 램이기 때문에 이게 다 타이밍을 안 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24기가 모듈도 단면 램이기 때문에 얘가 다 1이 들어가네요. 전부 다 1이 3개, 6개, 3개씩 6개 이게 11111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 이 RDWR도 생각보다 많이 조여지고, TRDWR, TWRD도 생각보다 많이 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생각보다 많이 안 조여짐. TWTRS랑 TWTRL 생각보다. 제 생각에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이게 거의 안 먹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얘일 것 같아요. 이 두 개 타이밍,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RRD 타이밍이나 FAW 타이밍은 뭐 다른 램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AS랑 TRC 타이밍도, RC 타이밍이 TCL급으로 이게 너무 조이면 부팅이 안 됩니다. 에러 나고요. 블루 스크린 뜨고요.
TCL이 36인데 TRAS를 36까지 조여보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준 겁니다. 이게 부팅이나 뭐 대충 TM5 돌아가는 정도가 40까지도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40 주니까 나중에 한참 돌고 나서 에러가 나서 풀어줬어요. 42로 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동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 세팅. 사실 여기 그 42, 뭐 40, 뭐 제가 86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6000 클럭에서예요. 만약에 클럭을 다르게 쓰시면 타이밍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이 정도 특성. RFI는 최대값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방열판을 안 했고, 방열판이란다. 스팟 쿨링을 안 했고, 방열판은 기본 방열판 원래 있죠. G스킬 방열판이 립조스 방열판이에요. 립조스. 이 상태에서 상온 28도 정도, 28도 에어컨 켜져 있어서 28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돌렸는데, 에서 램온도 60도 초반, 램온도 60도 초반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G스케일 6000의 CL40 모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펙텍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꼭 6000짜리 XMP 메모리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5600짜리로 세팅을 하셔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아까 5600에서요, 5600 XMP 메모리가 스펙이 CL이 40이고 RCD가 40이었잖아요. 그래서 RP가 40, 444 스트레이트였잖아요. 이게 1.25V. 이거 잠깐 환산해 볼게요. 환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5600일 때 전압이 1.25V 쓰는데 지금 이거를 6000에선 1.35V 쓰거든요. 그걸 6000 클럭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CL 값이 39.682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6000으로 환산하면 CL 39.682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올림해서 40, CL 40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1.35V에서. 그 다음에 RCD도 보여드릴게요. RCD가 5600일 때, 이게 굳이 40으로 5600일 때 이걸 6000으로 환산하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CL42는 안 돼요. RCD가 CL42를 넣으면 에러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짝수로 써야 되니까 44. 지금 몇 넣었어요, 제가? 44 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RCD? 부팅 42는 되는데 에러 나고, 에러 없이 44부터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42점 블라블라기 때문에 부팅은 가능한데 거기에 동작시키기에 에러가 날 정도로 수율이 마진이 남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4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펙만 봤을 때 지금 XMP가 6000에 40에 48 1.35V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RCD 타이밍은 얘가 44까지 조일 수 있고, 44까지가 조일 수 있고, 이거를 1.25V 5600 클럭으로 환산하면 이 스펙이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메모리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1.43V까지 올리면서 타이밍을 조이면 여기가 지금 36까지 조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버 마진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같은 메모리입니다. 5600 클럭이랑 6000 클럭 스펙텍, 같은 스펙텍 메모리는 같은 메모리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수율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압 같은 경우는요, VDD, VDD-Q만 적용을 했고, XMP를 기본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보통은 1.35V 베이스로 들어갔을 텐데
일단 제가 이거를 전압을 1.43V로 올렸고요. VSOC 전압 오토 상태에서 1.239 이렇게 나오는데 1.25V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나? 조금 크게 잡혔네. 보통 1.25에서 1.3V 이 정도면 1.3V가 들어간 건가? 근데 보통 1.3V가 나오면 여기 1.28 정도 나오거든요. 아무튼 지금 VSOC는 오토 상태예요. 오토고 VDDP도 오토입니다. 다른 전압 다 오토 상태예요. 이거 바이오스에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레이턴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레이턴시 보여드릴 건데 일단 RFC가 너무 지금 풀려 있어가지고 뭐랄까 16기가짜리 뭐 삼성 메모리나 이런 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크론인 것 치고는 48기가니까요. 아, 이것도 하나만 더 설명할까? 지금 이게 24기가 메모리가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26만원짜리인데 조금 현금가에서 24만원 한 5천원 정도 지금 하거든요. 가격이 두 개. 근데 지금 삼성 메모리가 10.5만 정도 하고 32기가가 삼성이 10.5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패트리어트 하이닉스 베이스죠. A다이 얘가 13만원 조금 안 될 거예요. 12.x 얘도 X라고 할게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정도 해요. 그럼 이거 두 개 하면은 삼성 메모리는 거의 한 23만원 정도 하고 패트리오트는 25만원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두 개에서 25만원 정도, 두 개에서 23만 정도.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게 이건 6000 클럭 XMP고 5600으로만 사도 22만 정도, 22.x만 정도 하죠. 24만원 정도였나? 아무튼 이 정도 하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면 64기가를 가지 왜 48기가를 갈까? 지금 가격적으로 볼 때 64기가랑 거의 48기가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64기가짜리는 양면 램입니다. 2R 양면 램. 48기가는 1R 단면 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버클럭 퍼포먼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보통 1R 단면 램이 2R 단면 램보다 잘 들어갑니다. 오버클럭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2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2R 양면 램이고 요렇게 구성되거든요. 오버클럭 퍼포먼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단면 램이란다. 양면 램. 예, 이런 식으로 단면 램이 양면 램보다 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 퍼포먼스 측에서 볼 때는 요거랑 요거 두 개 비교하면은 48기가짜리가 더 잘 들어갑니다. 오버클럭 퍼포먼스에서 클럭 측면에서 볼 때 타이밍은 램마다 다르고요. 램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클럭만 놓고 봤을 때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하겠다 그러면은 64기가짜리보단 48기가짜리가 클럭이 더 잘 들어갈 건데, 얼마나 잘 들어가냐면 이게 보통, 근데 AMD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는 클럭이 이제 맨컨 때문에 클럭 들어가는 것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인텔에서는 48기가짜리 두 개 쓰잖아요. 이거 메인보드 따라 다르겠지만 타케온에서 부팅 7800까지 부팅 됐어요. 그 다음에 아마 안정화는 7600까지 가능할 겁니다. 실사용. 보통 이제 보드나 맨컨에 따라서 달라요. 제 거 맨컨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하이닉스 말고요. 스펙텍, 스펙텍. 스펙텍에서 이게 되더라고. 마이크론 치고는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하이닉스는 더 잘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짜리.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인텔에서 32개짜리 두 개 쓰는 거는, 아니, 이거는 하이닉스를 갖다 써도 인텔에서는 요렇게 인텔 하이닉스 두 개랑 그다음 24기가 스펙텍 두 개를 만약에 뭐가 더 클럭이 잘 들어갈까 비교하면 요렇게 돼요. 인텔에서는 요렇게 클럭 기준으로. 근데 이제 뭐 애매하긴 합니다. 클럭만 놓고 봤을 때 이래요. 타이밍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사실 스펙텍 타이밍이 뭐 RFC 같은 거 요런 거 잘 안 조여졌기 때문에 RCD는 사실 하이닉스나 스펙텍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는 48기가짜리라서 24기가 곱하기 2개라서 잘 안 조여지는 것 같고, 나머지 타이밍은 거의 또이또이한 것 같은데 요 타이밍이 지금 스펙텍의 좀 단점이라고 할까, 좀 안 조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봤을 때는 인텔에서는 클럭이 오히려 하이닉스 두 개 쓰는 것보다, 내가 용량이 32기가는 모자라, 32기가는 모자르고 36기가 64기가는 넉넉한데 48기가만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64기가보다 48기가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자, AMD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AMD에서 의미가 없는데 AMD에서도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어디 부분이냐면, 자, 24기가짜리 4개를 꽂으면요, 얘 96기가잖아요. 근데 32기가짜리 4개를 꽂으면 얘가 128기가예요. 내가 64기가로 모자르고 96기가로도 충분해. 그러면 32기가짜리 4개를 꽂으면은 얘가 오버클럭이 AMD에서 4200에서 잘 넣어봐야 4800 정도 들어가요. 보드랑 맨컨에 따라 틀립니다. 5000까지도, 맨컨에 따라서 5000까지도 가능할 거야.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어. 넷피셜인데 얘가 단면 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넷피셜이고 제가 나중에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마 잘못 썼네. 요렇게 될 겁니다. 클럭 면에서 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 4개 쓰는 경우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풀뱅크 할 때 96기가로 충분하면요, 제가 볼 때 이 단면 램인 24기가 모듈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MD에서. 인텔에서는 두 개만 썼을 때도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이 AMD에서는 어쨌든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CPU의 맨컨이라는. 그래서 유리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클럭이 어차피 안 올라가지만, 근데 이제 풀뱅크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클럭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면 램이기 때문에 보통
32기가짜리 단면 램 풀뱅크 하는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4기가 메모리가 좀 메리트가 있긴 있다. 아무리 스펙텍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성능 측정 한번 하고요. 그럼 바이오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백그라운드를 정리하고 돌리려고 지금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백그라운드 정리를 안 하면 레이턴시가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좀 돌리실 때 저거 정리해 주세요. 6000 클럭 정도고 BCLK가 지금 딱 100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높게 터져가지고 60.23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써있죠? 100.4라고. 오리지널 100인데 100.4기 때문에 CPU 클럭도 48배수에서 지금 조금 뻥튀기 돼 있는. 아무튼 6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6000에 CL36에 44, 44. 그 스펙에서 이게 CCD가 한 개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78100X3D가 CCD가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읽기랑 복사 값이 쓰기 값보다 낮게 나와요.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6000 클럭 정도 넣었기 때문에 쓰기 값이 9만 정도 나오고, 그리고 6000 클럭 정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로스 마스터보드는 레이어 8장짜리이기 때문에 6장짜리에서도 제가 다시 테스트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레이턴시 한 요정도 나오고요. 60 초중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RFC 타이밍을 많이 조이지 못해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크론 치고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마이크론인데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사실 AMD 유저라면 32기가 모델 두 개 써도 요 정도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내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 삼성 메모리 시금치 사가지고 32기가짜리 두 개 사서 오버클럭 하면 요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AMD에서 이 XMP 메모리의 어떤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게 시금치로 더 싸게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금치로 더 싸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얼마에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죠. 가성비가 있을지 그건 나와봐야 알고. 어쨌든 레이턴시 이 정도. 일단 두 개짜리 쓰는 경우면 AMD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을지언정, 그런데 4개짜리 풀뱅크 쓰게 되면 아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요 정도로 하고 바이오스로 일단 들어가서 아직은 24기가 메모리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보면 16기가 모듈에서 보통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M다이를 거쳐서 A다이가 나왔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4800 베이스 다음에 5600으로 나오면서 많이 발전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이 24기가 모듈은 5600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으로 치면은 얘는 한 2.5 제너레이션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이밍을 M다이부터 다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5600 클럭이지만 M다이. 자, 보시다시피 G스킬 24기가짜리 이거 인텔에 꽂으면 바이오스 조금 9버전이면 24기가 48기가 두 개 합쳐 48기가죠. 인텔 9버전 바이오스에서 64기가로 나오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64기가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64기가로 나오는 바이오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4기가 모듈이고 5600 클럭.
베이스 클럭이 5600이라는 겁니다. 베이스 클럭이 5600이고 XMP 먹이면 요런 스펙이 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세팅 요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일단 메모리 정보부터 좀만 더 볼게요. SPD 인포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조사가 안 나와 있죠. PMIC도 안 나와 있고 XMP 세팅을 하게 되면 요걸로 잡혀요. 이때도 지금 RFC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제가 테스트로 넣어본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요 메모리에서 안 돼요. 저거 지워버려야겠다. 지금 보시다시피 XMP 걸었고요. XMP 걸었고 그 다음에 램 전압 1.43V 넣었고요. 1.43V VSOC나 VDDIO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잡힌 거예요. 오토 상태였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잡혔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에네이블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는 값 찾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면 일단 기어 다운 모드, 파워 다운 모드 오토 상태인데 이거 기어 다운 모드 디세이블로 하니까 부팅이 안 되더라고. 이 조금 모자라나 봐요.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SOC가 1.3V 이내에서 동작시키기 조금 모자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맨컨이 좋으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맨컨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맨컨은 좀 구린 편입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놨을 때 제 맨컨이 조금 하급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세팅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거에서 되면 저보다 맨컨 좋으면 웬만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맨컨 좋은 걸로 안 바꾸고 그냥 이거 쓰고 있어요.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 하면 레이턴시가 한 1나노세컨 정도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 대비해서 조금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CBS에 들어가서 UMC 들어가서 여기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은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 꼭 같이 디세이블로 해주지 않은 블루 스크린 뜹니다. 그러니까 파워 다운 모드 난 잘 모르겠어 하면 건들지 마세요. 그냥 가끔 오토 상태에서 디세이블로 잡히는 메인보드도 있어요. 바이오스 그런 조금 최근 바이오스에선 그렇지 않은데 옛날 바이오스 예전 바이오스에서 MSI나 ASUS 쪽에서 오토 그 XMP 넣으면은 오토 상태에서 디세이블로 자동으로 바꿔줬었거든요. 근데 걔만 바꿔주고 여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에서 이게 가끔 얘도 디세이블로 바뀌긴 하는데 이게 디세이블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로 바꾸면은 블루 스크린이 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블루 스크린 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 두 개 뭐 잘 모르면 건드리지 마시고 건드린 거에 대한 효용성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레이턴시 좀 줄어들긴 하는데 점수 놀이 할 거 아니면 그 레이턴시 체감 잘 안 될 거예요. 그거 조금 줄여봐야 체감은 별로 안 될 거니까 체감은 별로 안 되고 안정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잘 모르면. 자, 메모리 서브 타이밍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타이밍 잡은 거 보이는데 설명했던 것처럼 CL 타이밍은 36, RCD는 44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타이밍들은 이제 메모리 특성이기 때문에 RAS는 너무 많이 욕심부리면은 안정화가 좀 어려워요. 블루 스크린 뜰 수도 있고 부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개는 세트로 그래서 RC 값이 RP 더하기 RAS에서 86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WR 값은 최소 값 썼고 REF 값은 최대 값 썼고 그 다음에 RFC는 360 나노세컨드였나요? 지금 1140 줬는데 1110만 돼도 부팅이 안 돼요. 1110 줬다가 안 돼가지고 1140으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젠포에서 이거 두 개 타이밍은 안 써요. 제가 보통 이 두 개 타이밍이 오토로 잡혔을 때 이 RFC 값이 그거보다 더 낮은 값이면 얘도 수동 인가를 하는데 어쨌든 RFC 값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지금 실제로 인가된 타이밍이에요. 오토로 줘도 RFC 1보다 RFC 2가 더 작죠. 이런 경우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RTP 값은 최소 값이 5예요. 5도 될지 안 될지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요거 RTP를
웬만하면 짝수를 쓰기 때문에 이거 4 입력 안 되는 거 보이시죠? 4 안 됩니다. 5가 최소값이고 보통 이거 홀수로 넣어야 짝수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짝수 기준으로 6 지금 6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RRD 타이밍 8420 세팅 제가 다른 메모리들도 8420 세팅으로 많이 쓰거든요. 정상 동작 하고요. 8420. 그 다음에 이거 이게 26만 돼도 부팅 안 되거나 블루 스크린 뜨고요. 그 다음에 이게 8이 오토에서 8이거든요. 이거 오토로 주면 8이 잡혀요. 6000 클럭에서. 근데 이거 두 개만 줄여도 부팅 안 돼요. 그래서 그냥 8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타이트하고요. 만약에 클럭을 올릴 때 만약에 클럭 안 들어간 이유가 글쎄요 6200이 안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안 조여져요.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 체크를 해볼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얘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드 SCR 값은 보통 좀 더 많이 큰 값이 오토로 설정되는데 일단 4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3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11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특이사항이 WR이 16보다 낮으면 15도 안 됩니다. 이거 15도 부팅 안 되더라고요. 16까지 했고요. 그리고 WRRD가 1까지 조일 수 있었고 RDWR이 부팅 기준으로는 제가 7까지 부팅을 했는데 이거 조이니까 불안정 증세가 많이 발생해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제가 이거를 7까지 해서 썼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이 계속 나와서 뭐 블루 스크린 뜬다거나 뭐 다른 값들이 잘 안 조여진다거나 특히 저 RC랑 RAS 타이밍 조이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거를 9까지 풀어주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조이지 마세요. 요 서브 타이밍 중에 요런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들이 있어요. 요런 타이밍들은 너무 조이려고 욕심을 부려봐야 조이는 거 대비 얻는 효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보다 큰 값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메모리들이 모두 수율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값을 그대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는 램 오버클럭 잘 몰라. 근데 소울시커가 이걸 오버클럭 했으니까 똑같이 써야지 하고 값 똑같이 입력해서 했을 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반도체가 수율이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성 공정에 따라서 수율 편차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수율이 안 좋은 게 이 타이밍들 중에 제 램보다 수율이 안 좋은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부팅이 안 되거나 블루 스크린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빡빡하게 지금 조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거보다 타이밍이 단 하나라도 제 거보다 수율이 안 좋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치만 이제 보통 수율 차이가 난다 해도 보통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몰린 값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평균 수율이라고 생각하고 제 거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될 가능성도 꽤 제법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거를 레퍼런스 삼으셔서 타이밍을 하나씩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제 거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타이밍을 레퍼런스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CL 타이밍이 어디까지 조여질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스펙테이크 메모리인데 이게 CL이 얼마나 조여질까? 근데 제가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1.43V 넣었을 때 36까지 되더라. 저는 36이 돼요. 다른 분은 만약에 안 되시면은 못해도 2개 풀면 됩니다. 38까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타이밍 편차가 커봐야 2개 내지 4개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나 국민 램타 알려줘 그러면 이거 2개씩 풀면 돼요. 이거 2개씩 풀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얘는 2개 풀었으니까 얘는 4개 풀어서 90이고 얘는
두 개 풀면은 6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54로 바뀌죠. 이건 냅두고 국민 램타로 따지자면은 진짜 얘는 두 개 말고 얘는 30개. 그다음에 80, 뭐 6, 22, 30, 10, 뭐 6. 얘는 안 건드려도 되고 18. 그다음에 3, 12. 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될 겁니다. 아무리 수율이 편차가 크다 해도 보통 메모리 수율이 2개 내지 4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서 써보세요. 웬만하면 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성능 하락이 있겠지. 제가 세팅한 거보다는. 아무튼 저는 요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 다음에는 제가 나중에 그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 세팅이 잘 들어가는 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베이스인 24기가 모듈도 구해 놨어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